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리 프롬의 심리학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요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역시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 여기 personality types, 에리 프롬이 분류한 인간의 성격 유형,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고 나머지 또 2가지, 총 합쳐서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 personality, personality types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리 프롬의 특히 존재와 연관된 존재론적인 근거에 의한 사랑의 방식, 이런 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self love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애, 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은 arrogance, 오만함이 아니고 conceit, 자부심이나 자만심도 아니고 egocentrism, 이기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애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애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영역, 언행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도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이러한 입체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와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2번째는 자기 사랑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존중할 줄 아는 것, 나를 인격체로서 모순 없는 인격체로서 모순이 없다라기보다 가급적이면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존중하려면 knowing myself, 나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나 자신을 안다는 것,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은 델피의 신탁에 있었던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에 소크라테스가 전하면서 다녔던 그 말인 거죠. knowing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파악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리얼리스틱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honest, 정직하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자기의 장점들, 자기의 단점들,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리스펙팅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똑바로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self love이라는 거예요. 이 self love를 할 줄 알아야 내 안에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그런 걸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이럴 땐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상대방은 오죽하랴 해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지사지가 가능해지고, 그것을 터전으로 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존중하고 책임질 줄 알고, 그렇게 덕을 갖춘 존재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은 일단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런 철학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사랑한다는 연인들 형태를 보면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단 성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잘 분류된 하나의 시스템이죠.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이 작동이 되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물론 이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형태와는 좀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밀성 이런 것과는 동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안에 인류의 보편성, 그게 내 가슴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미루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떤 단순한 효용성, 이기적인 계산성, 합리성에 의한 결합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 프롬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형제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나아가서 이웃에 대한 사랑, 사회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모성애, 부성애, 아니면은 남녀 간의 erotic love, 열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신에 대한 사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는 당연히 선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의 선과 또 하나의 선이 맞부딪히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또 하나의 선의 충돌, 이때 어떻게 이익 충돌이나 어떤 굉장히 그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서 우리는 이런 상반된 원리, 이걸 갖다가 잘 조화롭게 모순 없이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앞부분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좀 설명적인 성격의 personality types, 인간의 대표적 그 유형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Fromm은 identified several personality types, 몇 가지 인성 유형 이런 거를 규명합니다. 그는 그걸 갖다가 non-productive, 바로 비생산적인 유형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여기 productive라는 말은 creative랑 거의 그 동의어로 이 from은 쓰고 있죠. 그래서 비생산적인 유형,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침식해 들어가는 그러한 유형 4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가 non-productive라고 부른 이유는 그와 같은 4가지 인간 유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assuming true responsibility, 바로 진정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productive, 생산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의 성장, 이러한 것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적인 인격의 성장, 이런 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비생산적인 성격 유형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 일단 여기 보면은 each of the four main non-productive types, 이와 같은 4가지 주된 비생산적인 성격 유형 중에 각각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receptive, 그저 소극적으로 수용만 하려 드는 수용적인,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그러한 수용적 인간 유형, 이게 인간 사회의 비생산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exploitative, 즉 착취적인 인간 유형, 그저 남의 것을 빼앗고 가지려고 만드는 그런 착취적 인간 유형, 이것이 역시 인간 공동체를 침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olding, 무조건 가져다가 자기의 재산 창고 안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holding, 저장 형태.
대한민국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누군가의 창고에 아주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케팅, 시장 유형. 여기 마케팅, 시장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를 침식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와 같은 네 가지 인간 유형들은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s. 각자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A fifth type, 다섯 번째 유형은 necrophilious. 자, necrophilious. 이게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necrophilious. 이러한 유형이 있는데, 이 necrophilious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죽죠. 사람이 죽으면은 곱게 묻어주거나 아니면 화장을 시키죠. 근데 이렇게 시체 성애자라고 있어요. 시체 성애자. 즉, 그 시간이라고 하죠. 시체를 강간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한 성격, 이게 정신병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시체 성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기 앞에 대면하기를 꺼립니다. 상대방이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다음에 죽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그런 존재와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병적이고 퇴폐적이고 파괴적이고 반인간적인 모습의 성격 소유자인 거죠. 대표적인 게 히틀러 같은 인물입니다. 히틀러 같은 인물. 그 전체주의를 지지하는 인물들,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자유주의적인, 반인본주의적인, 예,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걸 추종하는 세력, 대한민국에도 태극기 들고 그 꼴값을 떠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한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is, 그 다음을 보시면은 여기 네크로폴리오스라는 이러한 인간 종족들이 있는데, 여기 unlimitedly 끊임없이 간단 없이 계속적으로 네거티브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크로폴리오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성격 유형에도 이렇게 희망을 주는 A sixth type, 여섯 번째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바로 productive, 생산적인 성격, 생산적인, 창의적인 그러한 성격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걸 향해 나가야 할 그러한 성격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 프롬의 이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생산적인 성격 유형이.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personalities, 우리의 성격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drawn from a mix of the four main types.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성격 유형 왜 있었죠? 저장형, 착취형, 시장형,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수동형, 아주 이렇게 그저 수능형, 이런 네 가지 성격 유형의 혼합 형태로부터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거에 강약의 차이는 있어도 네 가지 성격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a person with a receptive orientation, 이와 같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 receptive, 소극적인 수용형, 수능형, 이러한 수능력을 지향하는 성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일단 passively,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간다고 전해집니다. In the status quo, 현 상태에서, 그 현 상태에 머물러서 개선, 개혁, 진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 상태 수능에서. 그리고 accepting the lot,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hand to them,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즉 체제 수능자, 운명 수능론자, 일종의 숙명론자에 가까운 거죠.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말 있죠, 말. 예, 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죠. 체제에 순응하는. 그리고 여기 these people follow rather than lead. 이 사람들은 그저 따라다니기를 선호합니다. lead,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저 추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things done. 그들은 어떤 일들이 자기들 앞에 자기들에게 다 행해지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진취적으로 뭔가를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뒷자리에 앉고 뒤에서 그저 대세만을 따르는 이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분들은 stance of the victim, 결국 희생자의 입장, 희생자의 자세, 이러한 거에 속한다는 겁니다. 희생자의 처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on the positive side,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it is rich in devotion and acceptance. 이분들은 여기 그 devotion, 헌신, 동물농장의 그 복서와 같은 이 헌신이 굉장히 뛰어나고 acceptance, 뭔가를 인정하려 드는, 받아들이는, 수용적이고 헌신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거죠. from은 이와 같은 유형을 갖다가 바로 여기 peasant, 그 중세의 농노계층,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그 영세농이나 이주 노동자들, 역사상 존재했던 이런 사람들의 비유를 합니다. 자, 이분들이 억압에 대해서 인내력을 가지면서 자기 처지, 자기 운명에 그저 만족하면서 순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유형, 여기 착취적인 지향성. 자, 이런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 인물들은 thrives on taking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는데, 이 빼앗음, 탈취, 강탈, 이런 거를 통해서 번성하는 인간 부류들입니다. exploitative people, 이렇게 착취적인 사람들은 빼앗습니다. what they need,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빼앗아요. instead of earning or creating, 자, earning or creating, 스스로 벌거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창안해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대신에 이들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빼앗습니다. 빼앗아요. 자, 힘이든 지략이든 어떠한 술수를 동원해서든 빼앗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 이들의 장점은 뭐냐? 이들은 extreme self-confidence, 아주 극단적인 자기 확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수용적인 인간 유형하고는 다르죠? 극단적인 자기 확신, 그 다음에 strong initiative, 강력한 initiative, 주도권, 주도력, 헤게모니, 진취적인 기상,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물도 이 사회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지 오웰의 나폴레옹 같은 인물, 스노우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인 거죠. This type is typified by historical aristocracies who took power and wealth from indigenous populations to line their own pockets. 여기 이와 같은 착취형의 인간들은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역사상 존재했던 바로 귀족 계층들. 이들은 칼차고 힘으로 평민들을 제압해서 역사시대에 존재했던 귀족 등들, 공작, 자작, 후작, 백작, 남작, 기사계층, 위로는 왕족들, 이런 계층들이 착취 계급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일단 착취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부를 장악을 해요. 권력과 부를. 바로 인디저너스, 그 토착민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장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to line their own pockets, 자기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골몰하죠. 이때 line은 이 줄 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재산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그 비축하는 행위를 lin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holders, 저장형 인간들. 이들은 뭐냐면요. 이들은 항상 seeking friends, 친구를 모색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high places, 높은 직책에 있는, 즉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관직이 높은, 권력이 더 센, 지적 능력이 더 뛰어난, 이런 친구를, 이기적인 친구 관계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공자님의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좀 이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자님의 그 친구 선택 방식에 대한 가르치심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럼 못난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회에서 버려두란 얘기입니까? 소외시켜야 됩니까? 그들을 누가 개과천선시킬까요? 그 책임 없는 자세를 갖다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교우관계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견입니다만 익자사무, 손자사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손자사무 이 존재도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 holders, 이 저장형의 이 인간들은 바로 자기보다 나은 친구만을 사귀려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nk, 심지어 등급을 매깁니다. loved ones,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사랑받는 사람들, 주변의 가족, 형제, 연인, 모든 사람들에게 등급을 먹이려 든다는 거예요. In terms of their value,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이 가치는 인격적 가치가 아닌 거죠. 사회적인 시장 가치에 따라서 쟤는 얼마짜리, 그러니까 쟤하고 밥을 먹을 때는 얼마짜리 먹으면 되고 쟤하고 사귈 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계급적인, 등급적인 사고방식을 자기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차등적으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holders. 자, 이러한 싹바가지 없는 인간 유형. 근데 이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일정 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seeing them as something owned. 그리고 그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갖다가 something owned, 소유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 소유품, 재산, 이런 것쯤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저장 유형의 인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ower hungry, 권력에 굶주린 ungenerous, 이들은, 이 저장 유형의 인간들은 항상 권력 지향적이라 끝발 있는 사람, 연줄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사귀려 들죠. 삼정승을 사귀어서 끝발을 토대로 자기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골몰합니다. 당연히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런 인간과 연줄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그 사회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가 넘치고 썩어나겠죠. 굉장히 위험한 인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끝발로 순서를 갖다가 앞지르고 공정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취직도 그런 식으로 하려 들고 끝발로
법과 질서를 그런 식으로 유린하고 경제 질서도 그런 식으로 파괴시키고 당연히 그러면서도 이들은 ungenerous, 관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되게 쪼잔한 거죠. 편벽하고 고루하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 충족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at best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그들은 pragmatic 어떤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긴 한다는 거예요. 이 실용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실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규범, 절차 이건 너무 멀고 현실적으로 돈 몇 푼 찔러주면 비리가 통하는 자 그런 거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어떤 음흉한 문화 여기에 향응과 접대 이런 거에 능숙하겠죠. 그리고 이들은 economical 끊임없이 주판, 수판, 계산기를 튕깁니다. 그래서 얼마가 이득이고 얼마가 손해이고 그걸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전형적인 계산적인 유형의 인간인 거예요. 이들은 부부관계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얼마의 이득이 있고 얼마의 손실이 있고 이걸 계산하겠죠. 자식에게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 나중에 얼마의 이득이 나올 건지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 모든 걸 계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미들 클래스 자 이와 같은 인물들은 바로 중류층이었다는 거예요. 중류층 얘들은 중류층 귀족은 아니고요. 귀족은 힘으로 빼앗으면 되니까. 즉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a great number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during economic depressions 경제적인 불황 시기에 경제적인 이 불황 퇴조기에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돈, 경제 능력이 되게 중시되겠죠. 이때 이들이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소셜 포지션을 한층 높일 수 있었겠죠. The last of the main types. 근데 이와 같은 주된 유형 중에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성격 유형 중에 마지막은 바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마케팅이라는 인물 유형이 있는데 마케팅 시장 지향형 시장성 모든 것을 시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향성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obsessed with image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이른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가면 인격 이거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로 이 사회에 비춰질까? 나의 노동력이 얼마짜리로 팔릴까? 나를 어떻게 선전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만 골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죠. 그리고 또 이들은 뭐에 사로잡혔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advertise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을 팔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거에 골몰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파는 거,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광고하고 어떻게 하면 파는가. 네. 이 파는데 자기의 기술 정도 노동력만 파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한 얘기로는 자기의 신장, 콩팥 뭐 이런 거 있죠. 신장이 콩팥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남의 장기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왜 유명한 영화 있었죠? 아저씨라고. 거기 아저씨 보세요. 거기서 한 소녀가 납치를 당하죠. 그의 장기, 그녀의 장기, 각막, 기타 등등 이러한 거를 팔아먹으려는 사악한 집단에 의해서 그게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을 고발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지금 엄연히 그런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은 화장실 앞에 장기를 팝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 자, 그런 게 버젓이 스티커가 붙어 있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다른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밤에 강남 거리를 걸어보세요. 바닥에 나 자신을 팔겠다고 하는 온갖 쳐다보기 낯뜨거운 그런 사진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거죠. Every choice is evaluated in terms of reflect status.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선택이 가치 평가. 자, evaluate. 인간이 내리는 모든 평가가 다 모든 선택이 평가됩니다. In terms of reflect status, reflected. 자기 스스로 정립한 진정한 자아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 비춰진 지위, 즉 남들의 눈에 사회적 시각에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에 팔릴 것인가라고 하는 남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진 거기 반영된 투영된 소셜 포지션, 바로 이런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얼마짜리로 비춰질까? 이런 쪽으로만 평가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비춰진 자 이러한 모습으로만요. 그래서 from the clothes,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면요. 즉 의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 얼마짜리 옷 입었어? 애기에게 위아래 합쳐서 10,000원도 안 되네. 신발은 걸레네. 쟤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쟤는 양복은 보니까 뭐 이탈리제, 영제, 프랑스제, 뭐 500만원짜리, 구두도 뭐 근 100만원짜리, 시계는 얼마짜리, 쟤는 명품 옷을 거치고 있으니까 쟤는 인간이 명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하고는 무관한 바로 물건에 근거한 물화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천민 자본주의에 근거해서 그 천박한 시각으로 인격을 함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옷을 가지고. 그리고 차를 얼마짜리 몰고 다니느냐. 그 차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차들, 세상의 명차들, 뭐 그런 차들이 있겠죠. 그런 차를 몰고 다니면 그런 사람, 어디 가든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주차장에서조차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하죠. 근데 차가 오래된 국산차이고 보기에도 썩 멋있어 보이지 않으면 그런 정도 인격으로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도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은요. 어떤 그 교육부에 근무했던 그 박근혜 휘하에 있었던 한 인간이 있었죠.
민중은 개, 돼지라고. 자,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이런 인간 유형들이 마케팅 오리엔테이션 유형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사악한 인간 사회를 말아먹는 이러한 성격 유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진면목을 모르는 채로. 그리고 또 vacation, they buy, 그들이 구입하는 휴가 유형. 쟤들이 여행을 그저 차 몰고 인근 공원 차 없으면 그저 동네에 걸어 다니는 것, 이러한 정도로 휴가를 즐기는 사람과 아니면 뭐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 뭐 1,000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품위 그런 걸 사진에 올리고 자랑하고 주변에 와서 의시대고 다니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여기 from 이런 것에서부터 이런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marriage,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기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걸 갖다가 바로 이 결혼도 누구랑 했느냐, the right family, 자기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품격 있는 자기랑 맞는 재벌은 재벌들끼리 맺어진다라고 하죠. 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둘 사이의 계급적 자본적 결탁관계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이러한 가문들끼리 제대로 결합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난도질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그들은 이러한 시장지향적 인간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opportunistic, 기회주의적 근성,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기회주의적,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굴종적이고 치사하고 반민족적이고 반조국적이고 반역사적인 반인간적인 인간 유형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위기에 닥치게 되면 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tactless, 재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삶의 지혜, 삶을 관조하고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삶의 깊이가 없어요. 천박해요. 모든 게 돈 계산에서 돈 계산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무슨 심오한 인간적인 통찰이며 인생의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상속법, 어떤 그러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려고 든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방식. 한강에 자기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집단들. 자기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영업이익 창출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내다 팔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선전하는 그런 집단들, 그러한 기업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업들과 집단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그들에게 장점은 없느냐? At best, 기껏해야 그들을 최대한 높게 평가해줘도 그들은 나름대로 highly motivated, 대단히 동기지향적인 동기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동기가 바로 다 이해관계와 연관된 돈벌이,
지장지향적인 이런 것과 연관된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리고 purposeful, 목적지향적인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자기네 기업의 이득을 올리면 된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energetic, 힘이 넘치겠죠. 돈벌이에 능하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This type is most representative of modern society. 근데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이 유형이, 시장 지향성, 이 유형이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자, 이 다름 아닌 누구 욕할 것도 없이 현대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이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대학원, 박사 이걸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시장 지향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죠. In its ever-growing acquisitiveness and self-consciousness,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acquisitiveness, acquisitive, 뭔가를 이렇게 빼앗으려 드는 탐욕성, 취득성, 습득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탐욕성, 바로 이게 오늘날 사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요즘엔 신자유주의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elf-consciousness, 자의식, 과도한 자의식,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자기에 대한 통찰, 반성, 좀 더 나은 인격체로의 향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의식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병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소외를 낳게 돼요. The most negative personality type.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가장 negative, 부정적인 그러한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게 necrophilius라고 하는, 아까도 나왔습니다. 시체성애. 이게 뭐냐면은 seeks only to destroy. 그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시체로 존재하길 바라는 겁니다. 시체처럼, 시체와 같은 형태로. 결국 이것들은 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것만을 추구하는 성격 유형인 거죠. Deeply afraid of disorderly and uncontrollable nature of life. 이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두려워해요. 이들은 뭘 두려워하냐면요. 자, 이들은 disorderly,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획일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질서. 그 질서에서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uncontrollable, 그걸 통제할 수 없을까봐, 통제할 수 없는, 즉 무질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유형들, 이런 거를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necrophilious types, 이러한 시간을 즐기려 드는 그러한 병리적인,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love to talk about, 항상 sickness,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고, 그 다음에 death,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마치 시체처럼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독트린, 독단론, 이거에 순응하고 따라오길 바라죠. 그리고 상대방을 시체처럼 굴종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두해 있어요. The need to impose law and order, 이렇게 법, 질서, 이러한 거를 강요할 필요성, 이런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만능주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시체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회가 점점 시체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법 만능주의, 법 실증주의, 질서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사회치고 문화, 자유,
행복,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게 제대로 실현된 나라가 없습니다. 질서는 물론 필요해요. 근데 법은 그렇게 법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타당성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에 그쳐야지 법이 맨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되면 창의성이 묵살되는 겁니다. 발전적인 생산적인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 하죠. 어쨌든 간에 법 만능주의 이런 게 판을 치게 되면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가 바로 독재주의, 독재국가, 전제주의, 전제정이 판을 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겠죠. They prefer mechanical objects to other people. 그들은 이러한 그 네크로필리어스 이 종족들은 기계적인 대상 이런 걸 더 선호합니다. 즉 시체와 같은 존재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보다 사람들이 시체처럼 변해 있기를 선호해요. 시체처럼. 그래서 여기 이렇게 mechanical 기계와도 같은 그런 대상들을 더 선호합니다. 살아있는 인간보다. 그래서 in moderation 그리고 그들이 좀 moderation 나름대로 그들이 중용해도 아니면은 좀 적정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pessimistic 염세주의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naysayer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창의적인 발현, 자유, 존엄성 이와 같은 모습들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부정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glasses, 안경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perpetually, 안경이 아니라 그것은 유리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리잔들은 perpetually, 영원히 계속해서 half empty, 반쯤은 텅 비어있는 상태, never half full, 결코 단 한 번도 반쯤 차 있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유리잔에 물이 반이 들어있으면 물 반이 있어 아직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반이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삶도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죽음의 측면 이런 것만을 강조하고 인간을 시체처럼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누굽니까? 히틀러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회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프롬의 이 마지막 성격 유형은 뭐냐? 마지막 성격 유형은 바로 productive orientation. 바로 이렇게 생산적인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생산성, 생산 지향성의 성격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genuinely 참되게 추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legitimate 적당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갖다가 to life through flexibility 삶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flexibility 융통성 flexibility 경직된 사고방식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고방식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개방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learning 학습하려 드는 태도 그리고 sociability 기꺼이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가슴을 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보다 좋은 것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Aiming to become one with the world. 이들은 바로 세상과 하나임을 알고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세상과 연결을
세상과 연결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loneliness of separation, 이렇게 원래 이 separation, 이 고립된 존재이지만 이 고립된 독립된 존재로서의 그런 한계 상황, 그런 고독함, 이러한 걸 갖다가 escape,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 separation, 바로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고독하겠죠. 근데 이걸 고독하지만 무조건 고독 속에서만 몰두해 있고 침잠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독을 박차고 일어나서 때때로 여러 사람들과 연대를 하고 소통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즐기도 하고 같이 고생도 하고 동고동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본연의 고독을 맞이할 시간이 있겠죠. 그땐 그걸 감당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분리된 존재로 독립되어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무수히 견뎌야만 하지만, 그러니까 productive people, 이렇게 생산적인 사람들은 respond to the world with rationality, 세상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그리고 open mind,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개방성, 이런 걸 가지고 willing to change their beliefs, 자기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의 신념을 기꺼이 바꾸고자 노력을 합니다. In the light of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아, 내 생각이 그동안 틀렸구나 라는 걸 바로 고치려고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있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들은 독트린을 거부합니다. 교조적인 걸 거부합니다. 독단론을 거부합니다. 폐쇄적인 거, 배타적인 성격에, 그게 전통이든 종교이든 그러한 걸 거부한다는 거죠. 이 열려있는 창의적인 생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이와 같은 생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truly love another,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For who they are. 왜냐하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즉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인간성 그대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Not as a trophy, 즉 그들이 따낸 trophy, 어떤 우리가 왜 상 타면은 트로피라고 그러죠. 일종의 전리품, 노획품, 이런 거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거 우수상이네, 저거 대상이네, 저거 장려상이네, 아유 저거 종이장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등급을 먹이고 얼마짜리라고 레테르, 이런 걸 그러한 딱지를 붙이는 그런 시건방진 자세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평가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safeguard against the world, 그들은 또한 상대방을 갖다가 어떤 세상에 대한 safeguard, 일종의 방어책, 안전장치. 내가 지금 뭐 이른바 경찰서장이랑 친하니까 나는 음주운전해도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위험한 사고방식. 내가 뭐 지청에 검사를 하니까 그 끝발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나는 쇠고랑차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세이프가드 유형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런 말이 있죠. 삼정승 사귀지 말고 그저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From called this brave person, from은 이 용감한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the man without a mask,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 즉 우리가 쌩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바로 이 용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면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 즉 소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 자기를 사회적인 상품으로 선전하지 않는 사람들, 그만큼 내적인 인격의 충실함, 진솔함, 당당함을 갖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From's work has a unique perspective. 이 프롬이 갖고 있는 이 프롬의 저서는 unique,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perspective, 그러한 관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Drawing on psychology. 일단 이 사람의 철학은 심리학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그 총평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프롬은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sociology, 사회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사상 이런 것까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학위도 땄죠. 그리고 이분은 특히 writings of Karl Marx, 이 칼 막스의 이러한 사상서를 접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좋은 요소는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의 폐단, 폐악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를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자본주의와 대치하고 있었던 그 소련의 그 커뮤니즘, 전체주의적인 그 커뮤니즘, 잘못된 일종의 기형적인 사회주의였죠. 제대로 된 소셜리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병폐와 그러한 소련식, 이른바 소련식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이 병폐를 다 비판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해서 인간주의에 근거한 보다 더 그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자유를, 개성을, 창의성을 존중하는 보다 인간적인 그런 공동체 건설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의 글들은 aimed at mainstream audience, 주로 주류 어떤 당시의 어떤 사회의 주류를 차지했던 청중들, 독자층들, 이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적인 그런 대중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프롬의 글이. 그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예찬론자이건 시장주의 옹호자이건 자유주의자이건 아니면은 사회주의 예찬론자이건 모두가 다 프롬의 글을 갖다가 열린 마음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More than academia. 그저 단순히 학계 내에 이러한 학자들, 교수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일반 독자층에게 넓이 읽혔다는 겁니다. 프롬의 글이. 주로 because of his insistence. 그가 끝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On the freedom of ideas. 바로 자유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가 그렇게 외쳤던 이야기. 자유. 이 자유에 대한 이런 그런 사상의 자유, 특히 사상의 자유에 대한 그의 일관된 주장, 이것 때문에 그는 설득력 있는 세계적인 지성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recognized, 평판이 나 있습니다. as a leading contributor, 주도적인 공헌자, 그것도 humanistic psychology, 인간주의적인, 인간중심적인 심리학의 대표적인 공헌자로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다는 겁니다. 자, 히틀러가 fascinate death, 아까 이거 살펴봤으니까, 이거는 여기 이 말은 나와 있죠? 여기 아까 히틀러 얼굴 보셨죠? 그 네크로필리어스한 그런 퍼스널리티 유형으로 여기 그 obsessed with, 통제에 사로잡혀 있는 imposition of order, 질서를 강요하는 것,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히틀러. 예. 결국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참상을 겪으면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시간에는 그럼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 프롬이 전하는 사상이 갖는 의, 이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